자, 계속해서 총선을 앞둔 민심이 어떤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부터 보겠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1%포인트 차이로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김승민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 추이는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양당이 뭘 잘해가지고 팽팽하게 아주 그냥 유혈을 가릴 수 없는 명승부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둘 다 잘 못하는데 그래도 어디가 더 못하느냐 이걸로 많이 저울질들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한쪽이 좀 잘 나간다 싶으면 그쪽은 뭘 잘해가지고 잘 나가냐라고 또 견제하고 누르고 함으로써 또 현재까지 이렇게 지지율이 흘러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접전의 성격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또 반영돼야 될 것이 이제 조국혁신당이거든요. 조국혁신당 예. 같은 경우는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역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한다면은 국민의힘 쪽이 현재는 조금 더 불리한 판세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 또 들여다보면요. 여야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서울 민심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상규 의원님, 양당의 이슈들이 좀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저게 이제 여론조사 시차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황상무 갈등이 반영되고 그게 가장 피크였던 시점에 조사를 한 거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뒤집히는 그런 시점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 조사의 결과는 황상무, 이종섭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가면서 그런 조짐이 보일 때 한 조사라고 보는데, 예. 39대 26으로 역전이 됐지만 저게 또다시 크로스를 일으킬 거라는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총선은요, 대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후보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벨트, 이쪽에서의 승부, 그다음에 이 중부벨트, 그다음에 뭐 강남벨트에서도 외곽, 강북벨트, 강서벨트, 다 그런 후보 경쟁력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세를 들여다보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제 생각에는 한 3, 4일 뒤에 이번 주말을 넘기고 났을 때의 여론조사를 좀 개개 후보별로, 그 대진표별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이게 진정이 좀 됐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40, 50대 그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이 집값이다 뭐다 해서 경기도, 인천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서울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지금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입장이 거의 절박하다. 네. 이렇게 보고, 민주당으로서는 그때 당시 7석 빼놓고 다 석권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를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 39대 26 보고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섰네, 이렇게 보는 것도 대단히 시기상조고요. 네, 민주당으로서도 네. 이제 다시 긴장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 예. 이제부터 20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은 일주일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1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당정 갈등이나 공천 잡음 등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현정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지지도가 이제 여론에 민감한 서울 지역의 일단 지지도가 좀 지금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황이 이제 바뀌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다음 주 중 가서는 이제 지방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지금 현재 아마 대구 저 지지율은 최근에 이제 도태우 후보에 대한 이제 공천 취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 또 황상무 지금 수석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저렇게 지금 보수 결집도가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대구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처방책들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수 결집도가 지금 좀 여러 가지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 강도를 좀 더 높이겠다는 차원인 것 같고, 일단 서울의 지지도를 보면, 여론조사 보면 일단 서울이 여론 민감도가 제일 높습니다. 서울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여론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전파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다음 주 정도의 여론 결과를 보면 이런 어떤 서울의 여론이 과연 지방으로까지 얼마나 전달될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4%였습니다. 국정 지지도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정도면 여당이 승리를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평가가 더 높긴 하더라도 보통 대통령 부정평가층보다는 긍정평가층 쪽이 투표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긍정평가를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남 몰래 샤이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그대로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부정평가층 같은 경우는 부정평가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딱히 어디 찍을 당이 없다. 아예 투표를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뭐 모든 정당이 싫다 이런 분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50%가 안 되는 대통령을 둔 여당이라 할지라도 40%대면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 이제 윤 대통령이 40% 초반 정도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ARS든 전화면접이든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황상무 수석 논란이나 이종섭 대사에 대한 논란 이것이 영향을 끼친 것이고 현재 네. 이 대통령의 지지율만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기 힘든 선거가 될 거고 또 우리나라 선거는 지지율이 의석수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지게 되면 바로 그냥 스코어가 없는 것이 이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영향까지 더 받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크게 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건 결국에 대통령 측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결국에 뭐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됐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네. 아니라 결국에 기저의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여당에서도 좀 잘 주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캐스팅 보트로 그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 충청도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또 히로부미를 인재 양성의 대표적인 케이스 인재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자주 독립 국가의 국회의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총선은 국정 실패, 민생 파탄, 경제 폭망, 평화 위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신한일전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가지고 어떻게 민생이 챙겨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생을 현실적으로 챙기는 당입니다. 저희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삶을 개선시키겠습니다. 네, 보면요. 이재명 대표 신한일전이란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충남 지역에 이제 충청 지역에 출마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성일정 의원이신데 성일정 의원이 장학금을 전달하는 지역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유학을 갔다 와서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그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청 지역을 지금 방문하고 있고 충청 지역의 후보로 나와 있는 성일정 의원에 대한 얘기고 또 대전 서구갑에 조수연 후보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네. 논란이 됐는데 결국 사퇴를 안 하고 지금 계속 후보로 뛰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제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봉건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 글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충청 지역에 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한일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은 결국 이렇게 일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나 아니면 이또 히로부미를 마치 칭찬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 한일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자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이제 인재 양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의 어떤 침략을 상징적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예로 들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가 마치 우리가 무슨 친일과 반일 뭐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다. 이거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또 한 번의 어떤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을 꺼내고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뭐 조국 대표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똑같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선거에 이런 어떤 국제 관계라든지 일본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일본과 또 대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총선의 어떤 신한일전이다. 이런 것 표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선거에 더 이상은 저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지지율과 또 양당의 전략들을 알아봤습니다.